자, 독서 비상입니다. 나를 기르는 독서 1단원이고요. 그 1단원에 있는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라는 글을 먼저 볼게요. 일단 갈래는 수필이고요. 수필이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주로 썼겠죠. 그래서 자전적이다. 자전적이라는 게 이제 자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체험적이고 교훈적이고 뭐 수필이니까 수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글을 수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재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제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 특징을 보면 내면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따가 체크를 할 건데 내면의 변화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바 삶에 대한 통찰 통찰이라는 것은 뭐 전체를 살핌 이런 뜻이에요. 통찰은 삶에 대한 뭐 전체를 살펴서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글이에요.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좀 약간 심하게 말하자면 뭔 이딴 글을 썼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별 내용은 없어요. 뭐 너무 너무 이게 좀 글이 별로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쨌든 내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한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수필이니까 나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이 최재천 박사님 이분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학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냐면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거를 상상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유학을 갔는데 실제로는 이제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기생충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기대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아프리카 병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여러분, 사회생물학은 이 사회를 생물학과 관련지어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요즘은 이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문과로 가더라도 사회학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사회학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학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사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고 사회 생물 그러면 이제 그 사회를 하나의 생물체로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에요. 뭐 저도 이제 사회학을 맛을 보긴 했죠. 교육사회학 이런 거 배웠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사회학인데 그래서 사회생물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생물학도 별로 동물의 한국이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뭐야?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요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책이에요, 책. 이 큰 꺽쇠가 돼 있죠. 이거는 책의 제목을 나타낼 때 이렇게 꺽쇠를 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이거 알아야 돼요. 대학 가서 이제 그 논문 쓰고 이럴 때 보면 책 이름은 큰 꺽쇠, 작은 꺽쇠를 할 때도 있어요. 뭐 논문을 인용했다 그러면 작은 꺽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인용 방법들이. 아무튼 이건 책 이름이에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것을 몰랐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좋아서 물세례를 한 건 아니겠죠. 물을 이제 뒤집어 썼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 윌슨 교수의 어떤 주장이 너무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물 뿌리고 막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이렇게 달걀 던지고 뭐 똥 뿌리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 정도로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관점의 이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럴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그 엄청난 경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책을 읽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네, 그렇겠죠? 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분 탓입니다. 네, 기분 탓이에요. 근데 사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죠. 다만 뭐가 달라졌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자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진 않아요. 자세하진 않은데 어쨌든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건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DNA를 보존하고 DNA를 퍼뜨리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자, 왜 나선이에요? 이거죠? 이 DNA가 이런 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죽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불멸의 나선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우리는 그 DNA를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DNA가 살아가게 하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랑은 호르몬 장난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호르몬 장난. 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빠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과학계에서도 어떤 게 맞다고 정해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고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인지 그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라고 믿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그 호르몬을 주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조작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작한 거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니까. 예, 일반적인 인간과 조작한 인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어떤 게 먼저라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얘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DNA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 이야기를 스스로 뒤집는데 저는 이 글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 글이 정말 쓰레기 글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인간이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레발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마음에 안 드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주 무슨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세상의 모습을 그 순간에 잊지 못한대. 내 삶은 그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대. 그전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놓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대.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사회과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학이 있고 그 사회학 안에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결국 인간의 삶의 모임이잖아요. 그 인간의 삶을 조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와 지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뭐 이런 학문이에요. 이런 학문이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저는 사회과학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회과학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이게 맞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밑에 가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따가 밑에 가면 나올 텐데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 이제 지네는 과학적이라고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그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초콜릿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초콜릿을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 있고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 훨씬 크고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작아. 이 두 가지 초콜릿을 주고 어떤 걸 먹을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과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뭘 먹겠어요? 나는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먹을 겁니다. 네,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먹고 싶어요. 별론데. 근데 그 연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했다. 왜? 모양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초콜릿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므로 모양에 신경 쓰지 않고 양이 큰 걸 먹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가지고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한다. 이게 그 연구의 결론인데 이게 납득이 돼요? 당장 나는 아닌데? 나는 하트 모양 먹을 건데? 사람들이 바퀴벌레 모양을 선택한 것도 신기하고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겠지. 그 연구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예. 이게 사회과학이거든요. 뭐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게 사회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오직 유전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회과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하지? 유전자 때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유전자 모든 것을 유전자로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뭘 한 거죠? 우리의 연구는 다 무슨 의미가 있죠? 현타가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워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은근 이거 까는 거예요. 사회과학 까는 겁니다 이거. 예.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과학 까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여태까지 사회과학으로 이런 걸 연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유전자 딱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죠?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던 거죠. 혼자서. 왜? 밑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삶의 근원적 의문, 예? 이 근원적인 답이라고 하죠.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 삶은 무엇인가? 이런 삶의 근원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 그런 이런 본질적인 근원적인 의문,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을 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자 이제 바뀝니다. 아까 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내면의 변화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황홀했어.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며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바뀌었죠. 이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드러나요.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어요.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도 그 아까 사회과학자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DNA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DNA를 퍼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생존과 번식의 주체는 DNA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관점이.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뭐 어떤 걸 막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DNA가 다 정해져 있는데.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일 뿐인데.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이 풀리고 다 헛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이거는 뭔 소리야? 원래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별 탈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이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진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자, 내면의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나 발음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문장이 가장 싫어요. 이 문장이. 이거 자기소개서 쓸 때, 예? 옛날에, 뭐,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고3들 자기소개서 쓸 때 이따위로 씁니다. 예? 이게 뭐야, 손발 오그라들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열심히 했네요. 그죠?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 봐요.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걸 깨닫게 됐는지가 없어요.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이 글이 어떤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글을 쓰질 말든가. 뭐 이딴 글을 써놨어. 쓸데없는 글을. 그러니까 지 혼자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깨달았지롱. 뭐 이런 거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 내용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지는 깨달았다는 거야. 그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 어떤 내용 때문에 깨달았어도 없어. 어떤 구절을 주지도 않았어. 보통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이런 의미를 갖게 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뭐야 이게? 갑자기 그냥 깨달았대.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난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경외감 뜻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나름대로 제시한 건 뭐냐면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이거든요. 아니 자유의지와 문화 이걸 몰랐어? 이것도 어이가 없어.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 애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꼈던 그런 허무함을 이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며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뭐 이제 제목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이게 나가 느낀 진정한 깨달음인데 이거 깨달았다고 지금 그 발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설레발을 치더니 결국 깨달은 게 이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기적 유전자를 안 읽으면 이걸 못 깨닫냐고. 이거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항상 그 상황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너에게 주어진 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내가 왜 욕하는지 알겠지? 이걸 그리라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쉬워?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내 삶이 온통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정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서 경험과 그에 따른 영향. 자, 뭐 이제 그 내용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시절에는 이런 책을 읽었다. 유학 시절에는 사회생물학,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뭘 느꼈냐? 여기서는 뭔가를 찾기 어려웠다. 그랬지. 아니 왜? 쇼펜하우어는 열심히 살라고 얘기를 안 해줬나 보지? 에드워드 윌슨은 뭐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접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지적 호기심에 충족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 인생관, 세계관, 뭐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제가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자, 사회생물학을 이제 수강을 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관련 도서로 이기적인 존재를 읽었는데 이걸 읽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뭘 느꼈냐? 뭐 어떤 내용이냐? DNA는 불면의 나선이다. 생존의 주체가 DNA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DNA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수동적 존재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책에서. 자, 그걸 읽고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삶과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답을 찾았다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황홀함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감으로 바뀌게 됐다. 모든 것이 시시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뭐 재해석을 하고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련 책들을 찾아 읽으면서 탐구를 했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인간은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을 통해 삶을 발전하도록 이끄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글은 사실 요 내용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방식, 뭐 독서의 목적 이런 거를 좀 포인트를 둬서 읽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필의 특징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서 알아두세요. 아까 수필의 특징은 했죠. 그 자세히 내가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수필의 특징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요.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글이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위트가 있는 글이다.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글이다. 누구나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필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